네, 이동욱의 일목균형표 전략입니다. 주초반 또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고 있죠. 우리 시장이나 미국의 다우지수나 중요한 지지선에서 일단 좀 하락 방어선이 구축이 돼서요. 오르는 움직임들을 나타냅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반등이 온다고 해서 이제 위로 뻗어 가느냐, 악재는 끝나느냐, 이렇게 고민하기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욱 대표와 함께 기술적 시장 분석하죠.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외 증시만 하더라도 또 지난주는 뉴욕 증시가 허리케인 영향으로 이틀 쉬었었고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주요국들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함께 이번 주 전망해 주십시오. 예, 올해 시장이 여러분 참 힘드시죠? 사람도 습성이 나쁘고요. 건강이 좀 나쁠 때는 병도 쉽게 침노하고요. 환절기에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올해 증시가 어쨌든 유로존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시원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각종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우선 다가온 것이 이제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이 부분이 있겠고요. 정권 교체가 일어나겠고, 그리고 또 7일에 그리스는 또 재정 긴축에 관한 이 부분이 의회에 이제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차트로도 보면 일부 국가는 유지를 해서 유럽에 올라와 있지만 또 위태위태한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도 1985 중심 지지는 되었지만 뭔가 좀 아직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측은 어려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자면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일단 크게 그냥 한번 묶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중반에 이벤트가 강하게 오지만 이후에 우호적 환경으로 바뀌는 쪽에 일단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수목의 흐름이 우리의 기대나 예측과 반대로 간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지지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혹은 둘러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미국과 독일의 주요 지표들을 한번 얼른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하고 독일의 일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틀을 쉬고 오면서 지금 단기 반등을 했다가 지금 막혀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뵀을 때도 참 간당간당한다. 일목의 구름대 하단이고요. 그다음 121평선에 있고요. 나스닥은 121평선에 있었고요. 그런데 독일은 보시는 것처럼 60일선에서 26변화일 이후에 잘 올렸고요. 고점 돌파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극적인 순간에서 탈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주말에 올라가다가 61평 전환선에 걸려버렸고요. 그런 한편으로 우리 지수나 나스닥을 보면은 주봉의 기준선에 전부 와 있습니다. 우리 지수는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직전 상승 전체의 절반이 2960일 기준선에 정확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기준선까지는 안 가고요. 20주선 바로 아래지만 20주선 부근에 이렇게 걸쳐 있고 후행 스팬이 시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영역입니다. 게다가 이 고점은 제가 앞선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61개월, 게다가 61주 대등 수치가 다 걸려있는 자리라서 이번 주 다음 주 구간에 이게 지지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멀리 둘러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딛고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주 중반을 기점으로 살려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이 반대로 간다면 좀 더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저는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주 중반을 지나면서 우호적으로 환경이 좀 바뀌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걸로 일단은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요한 지수대에서 이제 어쨌든 좀 받치고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조정의 양상이에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소 긍정적인 요소를 보자면 외국인 선물은 아직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현물은 아마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는 4일 동안 3일간 외국인 매수가 보입니다. 10월 9일부터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추정해보던 외환 캐리 트레이드 지표는 이미 돌아서서 한참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매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뒤늦게 이렇게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원달러 환율의 문제인데 주말에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이 공교롭게도 그리스라든지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 변화일도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1884, 85 지난번 조정 시에 일봉으로 보시면 구름 하단이자 121이평선 부근을 지지를 하고 살짝 돌려놨는데요. 주중으로 자꾸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제가 70까지는 안 갔지만 차라리 밀려버리면 단기로는 사고 올라오면 또 파는 식의 단기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야간 선물은 빠져버렸죠. 자, 여기서 일본 보시는 것처럼 마지노선까지 와 있고요. 구름대 하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19일 고점이나 그리고 9월 5일 6일 저점으로부터 따져보면 화요일에 어쨌든 이번 주 단기 변화일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제가 지난 옵션 만기, 이번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지수는 아주 그냥 압축하고 있었고요. 이 화요일 날 차라리 크게 떨어져 버리면 수목이 돌아오는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우리 그려보자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뒤집힌다 그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자, 6일 변화일 지나가면서 7, 8일에 그러니까 수목에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듬상 7, 8일에 대회 이벤트에 불구하고 올라간다. 즉 혹은 호재로 나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변화를 찍고 돌아가 버리고요. 기술적으로는 중심 지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일 정도 낙폭에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초에 약세면 낙폭 나오던 경기 민감주들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 일부는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올라가야 되는 수목에 떨어지면 지난번처럼 역으로 와버립니다. 그때는 빼버렸다가 철수를 했다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요. 그런데 코스닥도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바닥으로부터 65변화일 구름 하단에서부터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목에 한번 걸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조정 중에 종합주가 지수는 주봉의 기준선, 여러분 보시는 이 기준선은 바로 1750에서부터 이번 반등했던 폭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아까 일봉으로는 구름대 하단이었죠. 이것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18일까지 아주 급락 들어왔던 자리로부터 주봉은 26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들어와 있는 이벤트, 일자상의 변화일, 그리고 이미 중심 지지, 그렇다면 한번 반등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주봉의 기준선을 정확히 지지하고 돌아가고 있고요. 주수는 코스피와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러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동향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한번 반등 쪽에다 이렇게 기대를 걸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몇 가지 신호를 보죠. 이건 일자별 주가 비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일부터 42일을 제외하면 33일분까지는 전부 엄전한 상태에서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9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9월부터 매도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주를 보시면 1914, 25, 80, 189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까지 1925 위에 앉아 있으면 이것은 양전환됩니다. 근래 이번 고점으로부터 매도 신호 나온 이후 처음으로 이제 초단기 매수 신호가 뜨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나머지들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일 시종선도 이번 주에 시작되는 저점들이 1907, 1906, 1917 이렇게 나옵니다. 즉 20에서 25포인트 위면 9일 시종선도 처음으로 이게 전부 음입니다. 전부 매도 신호입니다. 이게 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일자별 비교도 바뀝니다. 다만 주봉은 아직도 지난번 고점으로부터 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억제하는 가운데 일봉이 매수 형태를 띠는 그래서 틈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봉이 매도 중이고요. 일봉이 매수 신호로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수목에 가서 제대로 상승을 못한다라면 이건 안 되는 장이죠. 그래서 수목을 기점으로 지수가 1920 정도에서 30 정도 위로 올라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승을 기대하면서 바로 상승시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경기 민감주, 낙폭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 증시나 우리 증시나 주 초반에 조정이 있다면 주중반 이후에는 상승 흐름 쪽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한 기술적 시장 분석,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